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40% 세일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직 롯데캐슬이 어떤 아파트인지 간략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1064세대이고요.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17년 1월 달에 했습니다. 평형대는 20평 중반대부터 49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재개발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요. 부산에 몇 없는 완전 평지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그래프입니다. 34평, 9평으로 기준을 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입주하는 16년도에서부터 19년도 중후반까지는 거래가 있어도 가격대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가 부산이 19년 후반 11월 달 정도에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이 아파트도 같이 거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 9월 3분기 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만 봐도 지금 마지막에 거래된 거는 19년도에 올랐던 가격에 조금 오른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저렴한 가격은 8억 3천입니다. 1층이다 보니 다른 층수보다는 조금 더 저렴이 가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억 9천입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도 8억 3천이면 8억 3천이 싼 가격인 건지 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실거래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거래되었던 것이 12월 29일 약 한 달 정도 되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층수는 3층이고요. 7억 8천. 그리고 이 거래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12월 1일 날 거래가 되었던 거는 층수가 4층, 7억 2천입니다. 그럼 최고가는 얼마였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층수는 6층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층입니다. 21년 8월입니다. 12억 4천. 그럼 이 거래만 유독 비싸게 거래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 달에 11억, 10월 달에 12억, 그리고 22년 초반만 해도 12억, 그리고 2월 달에 11억,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10년 10월부터 직거래 8억 9천, 그 다음에 10억, 다음에 9억, 9억 4천, 7억 2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장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년 후반에 급등을 하였다가 22년 9월부터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평균 금액대가 얼마였는지 34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9년 후반에 급등하기 전에 평균 금액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에서 나와다시피 전부 6억대입니다. 6억대. 제일 비싼 게 7억 딱 한 개 있고요. 그리고 6억, 6억 1천, 6억 2천. 조금 저렴이 거래되었던 거는 5억 8천, 5억 9천, 5억 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었던 것이 급등장을 만나면서 10억, 11억, 12억 금액이 갑자기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전세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크게 변동이 없이 다른 아파트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전세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 지금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전세 가격을 최저가 순으로 지금 본 자료입니다. 4억 천에서 4억 중반대 정도의 전세가를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12개월 동안 나올 만한 그런 전세 물량을 예측한 자료입니다. 3개월 이내에 나올 만한 전세가 12개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년 동안에 대략 50개 정도의 전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의 입주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레이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입지가 레이 카운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동래구는 23년 적정, 24년도에 입주가 또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5,300개로 과잉. 그리고 사직동과 연제구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직동이 레이 카운티가 올해 입주이므로 5,700세대 과잉. 내년에는 부족. 그러니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만 합쳐도 매우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대에 입주가 한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로도 전세가는
5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전세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래구와 연제구에 집중적으로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 전세가가 40% 초반, 진짜 많게는 지금 진구처럼 30%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별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3개월 변동은 마이너스 12%, 6개월은 마이너스 30, 1년 변동은 34, 3년 변동은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5%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5%는 다른 대장급 아파트에 비해서는 3년 변동률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보유세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롯데캐슬이 4억 6천, 그리고 현재 22년에는 7억 7천, 23년도에는 예상금액이 8억 9천, 24년도는 예상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땐 종부세가 없는 그런 단지고요. 하지만 재산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금액대로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실제로 매매되는 금액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가 세일되는 금액도 진짜 할인된 금액인 건지 아니면 엄청나게 거품이 끼었던 그 거품이 빠지는 금액인 건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 기준이고요. 보시게 되면 타입별로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긴 하지만 저층 기준으로는 3억 초반, 3억 900, 3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층, 고층 제일 비싼 금액도 3억 4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타입별로 A, B, C가 있지만 A, B, C 다 합친 최고 금액이 분양가가 3억 4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6년도부터 부산이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6년부터 19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어서 3억 4천에 입주했던 것이 5억 중반, 6억 초반 이렇게까지 금액이 상승되었던 게 올랐던 16년도에서부터 19년도까지 올랐던 금액에서부터도 거의 100%까지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금 높은 금리와 외부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금액이 급상승했던 만큼 다시 급하락해서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평이 아닌 40평대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평대는 매매가 제일 싼 금액이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제일 비싸게 나왔던 건 14억 9,900, 15억이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5억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분양가가 5억이었고요. 최고가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럼 분양가 대비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급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최저금액이 20억입니다. 최고가의 15억에서보다 지금 제일 작게 나온 매매 금액이 20억이니 또 여기서 5억이란 금액이 더 급등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아예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20년 10월이고요. 그러니까 약 2년 6개월, 거의 2년 반 동안에는 거래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와 매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거래조차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20억 절대 거래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가가 찍히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찍혔던 15억 선에서 5합 수준의 정도의 금액이 제시되어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동에는 40평대 분양의 세대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34평보다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장이 떨어지는 장에서 너무나도 비싸게 측정이 되어 온 것 같고요. 34평과 달리 40평대가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거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사직동에서 대장 아파트격으로 불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입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분양 당시의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교통도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백화점, 시청, 법원 다 끼고 있습니다. 8학군, 명문초등학교,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학군이 매우 좋다 보니까 학원가도 매우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접적인 학교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학원가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학군이 더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학군과 교통, 편의시설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돼도 부산에 몇 없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평지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 초등학교이고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학교를 완전히 끼고 있고요. 멀리 도보로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3호선 사직역을 100m 이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제일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34평 기준, 사직동에서는 평균 금액대가 제일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다른 타 아파트와는 달리 덜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가져왔지만 지금과 같은 22년 후반과 같은 장에서부터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장 아파트라고 해도 금리 때문인지 외부적인 요건인지 다른 타 아파트와 비슷한 그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회복이 될 때는 다른 아파트와 같이 회복이 될지 아님 회복력이 조금 더 좋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부산 전체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매우 많다 보니 매매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세가가 아직까지 매매가보다는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매가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이고요. 전세를 이용하여서 동래구 사직동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군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12년 동안에는 사직동 안에서만 생활을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입지이다 보니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직 롯데캐슬 내부 사진입니다.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적용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 구독자분들과 저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가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매우 궁금합니다. 올해 입주를 앞둔 레이 카운티, 매우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레이 카운티가 입주를 하게 되면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전세가 얼마나 내려갈지 매매 금액을 얼마나 끌어내릴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